자, 생명과학원 11번째 시간으로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분의 전도와 관련된 내용은 배경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용 자체가 좀 복잡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할 건데요. 우선은 이번 시간은 이 흥분의 전도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인 막전위와 그 다음에 세포막의 구조, 그리고 분극, 이런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흥분 전도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요,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정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을 흥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흥분이 신경세포의 축삭돌기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을 흥분 전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뭐가 생긴다? 정기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흥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 정기적 특성이 변하는 걸 흥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흥분이 신경세포를 따라 이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를 흥분의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흥분의 전도는요, 양방향으로 일어나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흥분의 전도는 양방향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흥분의 전도는요, 그냥 전도라고도 이렇게 짧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 신경 내에서는요, 전도와 전달의 개념이 약간 다르거든요. 과학적인 그 용어 자체가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전도와 전달 여러분이 나눠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도라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뉴런이 있고요. 뉴런이 있고 가지돌기와 축삭돌기가 있고 축삭 발단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극을 받게 돼요. 우리 몸에서 자극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신경세포도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자극을 받으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인 특성이 변하게 됩니다. 우린 이거를 흥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얘들이 어떻게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이거를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가 뭐라고요? 양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양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막전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막전이란 개념은요, 두 가지 용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막, 그리고 두 번째는 전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세포막과 전위의 개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막전이라는 거는 세포막을 경계로 측정되는 전위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위차라는 개념은요, 전압이라는 개념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위도 똑같이 전압의 단위를 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의 단위 그 볼트잖아요. 네, 그 단위를 쓰게 됩니다. 실제로 교과서에 어떻게 나오느냐, 신경세포의 세포막 안쪽과 바깥쪽에 미세전구를 꽂으면 세포막 안과 밖에 전위차가 측정된다. 그리고 이를 막전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포막을 기준으로 뭔가 전위의 차이가 존재한다. 전위라는 말은 뒤에서 설명할 테니까 뭔가 그런 게 나타나는구나. 뭔가 전기가 통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지 않을 때 나타나는 막전위를 휴지전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 휴지전위는 마이너스 70mV라는 크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막전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전위에서요, 우리가 두 가지 용어를 배웠는데요. 전위라는 말과 전위차라는 말도 배웠습니다. 자, 전위라는 말부터 한번 전위랑 전위차부터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위입니다. 전위는요, 전기의 위치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기의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게 전하인데요. 이것이 바로 전위는 전하의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다라고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전위차는 두 지점에서 전위의 상대적인 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에너지를 어느 정도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는가 이걸 전위라고 얘기를 하고 이 두 지점의 이 전위의 차이를 전위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위차는 전압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전압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봐셔도 무방하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막전위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세포막을 경계로 측정된 전위차라고 했었죠. 근데 이 전위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디냐면 신경세포막의 바깥쪽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쪽 기준보다 높냐 낮냐 혹은 얼마나 높냐 얼마나 낮냐를 표현하는 게 바로 막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과 밖의 전이차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기준이 우리가 세포막 바깥쪽을 기준으로 하니까 세포막 바깥쪽보다 높냐 낮냐를 따지고 근데 세포막 바깥쪽보다 얼마나 높냐 얼마나 낮냐를 따지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요. 아시겠죠? 전이차라는 개념이. 자, 그래서 막전이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두 번째, 이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세 번째, 단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라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막전의 기준이 뭐라고 했죠? 막의 바깥쪽이라고 했죠. 세포막의 바깥쪽. 그러니까 세포막의 바깥쪽보다 높냐 낮냐. 높다, 낮다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0이라는 말이 바로 전위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냐. 70만큼 차이가 난다 이거죠. 70만큼 차이가 난다. 일단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미리볼트가 바로 막전위의 단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70mV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막의 바깥쪽보다 70만큼 낮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이걸 해석해 보면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70mV라는 건 막의 바깥쪽보다 막의 바깥쪽을 기준으로 안쪽이 70mV만큼 전위가 낮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전도나 이런 걸 배우면은 막 바깥쪽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막 안쪽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와 여기 딱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세포 막의 안쪽이 어느 정도다?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띈다 라는 얘기죠. 네. 같은 말은 뭐예요? 세포막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다.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위차가 있는데 그 전위차가 70만큼이지만 막이 바깥쪽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막 바깥쪽이 안쪽보다 높다라는 얘기예요. 안쪽이 뭐야? 바깥쪽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만약에 막전위가 플러스라면 어떻게 돼 있겠어요? 막전위가 플러스라면 막 바깥쪽보다 안쪽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전위를 표현했을 때 예를 들어 막 바깥쪽의 전위가 80이고 안쪽이 100이라면은 여기에 막 전위는 몇입니까? 안쪽이 더 높죠. 플러스 20mV. 이해가시죠? 만약에 여기가 30이고 100이라면
막전이는 플러스 70mV. 만약에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30이라면 막전이는 마이너스 70mV. 막 바깥쪽을 기준으로 이 10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이너스 70이란 얘기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막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경세포의 막구조, 세포막의 구조를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책에는요, 신경세포의 세포막에는 이온을 운반하는 나트륨 칼륨 펌프와 이온 통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뭐가 있냐?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통로가 이온 통로가 있는데요. 이온 통로가 바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좀 특이해요. 펌프입니다. 펌프이기 때문에 물질을 퍼 나르는 역할을 하는데요. 바깥쪽으로 3개의 나트륨을 운반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2개의 칼륨을 운반하는 굉장히 특이한 펌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근데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 언제나 작동 중입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작동 중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트륨 칼륨 펌프고요. 그 다음에 이온 통로가 2개가 있는데요. 또한 하나는 뭐냐면 나트륨 통로, 또 하나는 칼륨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 두 통로는요, 열리게 되면 알겠죠? 열리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막 바깥쪽이고 여기가 안쪽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나트륨 통로는 열리면 무조건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무조건이요. 그 다음에 칼륨 통로가 열리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칼륨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신경세포의 세포막에는 하나의 펌프, 즉 나트륨 칼륨 펌프, 그 다음에 2개의 통로,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있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세포막 바깥쪽으로 3개의 나트륨을 운반하고 2개의 칼륨을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고, 한 번 돌아갈 때요. 그 다음에 나트륨 통로 같은 경우는 열리면 무조건 밖에서 안으로 나트륨이 들어오고, 칼륨 통로는 열리면 무조건 안에서 밖으로 칼륨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알아볼 건데요.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3분자를 밖으로 보내고 칼륨 2분자를 안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한다. 네. ATP를 사용하여 이온을 이동시킨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선 이거는 아까 설명했고요. 이 부분은 ATP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에너지를 사용하여 작동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나트륨 칼륨 펌프는 뭐예요?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렇게 세포막에 이렇게 있으면요, 바깥쪽으로 몇 개? 3개의 나트륨, 안쪽으로 2개의 칼륨을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죠. 이 과정에서 뭐가 쓰인다? 이 과정에서 ATP가 사용된다. ADP와 무기인산으로 나눠지는 이 에너지가 나와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를 작동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특이하게 여기는요,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언제나 작동한다고 했잖아요. 항상 작동한다고 했죠. 얘는 동물에서요, ATP 소모량의 30%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몇이라고요? 30%를 여기다 쓰게 돼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죠. 그리고 그래서 항상 작동 중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작동되고 있어요. 이거 세포막 바깥쪽, 여기가 안쪽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항상 작동하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쓰면서까지 이렇게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살아있는
살아있는 세포의 세포막에서는요, 알겠죠? 세포막에서는 밖이 나트륨이 많고 칼륨이 적어요. 왜냐? 밖으로는 나트륨을 내보내지만 안쪽으로는 칼륨, 밖에 있는 칼륨을 안쪽으로 들여보내니까. 그리고 안쪽에는 뭐예요? 언제나 나트륨이 적고 칼륨이 많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두 사실 있죠? 이 두 사실. 안과 밖에 나트륨과 칼륨이 얼마나 존재하느냐? 예, 얼마나 존재하느냐? 이거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요. 살아있다면요, 알겠죠? 그리고 언제나 절대적으로 무조건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나 살아있는 세포막의 바깥쪽은 나트륨이 많고 칼륨이 적고 안쪽은 나트륨이 적고 칼륨이 많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다? 나트륨 칼륨 펌프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개의 이온 통로입니다. 두 개의 이온 통로인데요. 하나는 나트륨 통로, 하나는 칼륨 통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확산되어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막 바깥쪽이 언제나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확산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칼륨 통로도 마찬가지로 칼륨은 언제나 안쪽이 많잖아요. 그래서 칼륨 통로가 열리면 칼륨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확산되어 나간다.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상시 열려있는 통로와 막전 이변에 따라 열리는 통로가 있고 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무조건이에요.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확산이라는 개념을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확산이라는 건 뭐냐? 확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고농도에서 저농도 혹은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걸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볼까요? 나트륨의 농도와 칼륨의 농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과 밖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안쪽에서 적고 세포 밖에서 높고 칼륨의 농도는 세포가 안에서 높고 밖에서 낮잖아요. 그래서 통로가 열리게 되면 확산에 의해서 알겠죠. 나트륨 밖에서 안으로 밖에 못 들어오고 칼륨은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통로를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세포막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칼륨 통로는 뭐예요? 열리면 무조건 안에서 밖으로, 나트륨 통로는 열리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이 몇 개? 3개, 칼륨 몇 개? 2개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경세포막의 구조라고 하고요. 이제 앞에서 배운 우리가 이렇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져 있는 이거를 배울 건데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휴지전이, 그러니까 휴지전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막에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 세포막이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막전을 휴지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휴지전이가 나타나 있을 때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바깥쪽은 플러스를 띠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극은 뭐야? 두 가지 이유에서 이온의 불균등한 분포, 그리고 각 이온의 막 투과성에 달라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정리하면 우리는 이 분극, 그러니까 안과 밖이, 안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띄는 이 상태를 우리는 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분극이 일어난 이유가 두 가지. 첫 번째, 이온의 불균등한 분포, 각 이온의 막 투과성이 다르다 라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국이 나타나는 이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국이 나타나는 이유. 자, 분국이 나타나는 이유 첫 번째, 세포막을 경계로 이온이 불균등하게 분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나트륨 칼륨 펌프의 영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트륨 칼륨 펌프는 뭐예요? 우리 몸에 만들어지는 동물에서는 ATP 소모량의 약 30%를 소모한다고 했죠. 그만큼 뭐야? 언제나 항상 작동하고 있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통해서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트륨은 세 분자가 나가는데, 그러니까 플러스 3이죠. 밖으로는 플러스 3만큼 나가는데 안쪽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안쪽으로는 뭐예요? 플러스 2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막의 바깥쪽의 양이온 수보다 막의 안쪽의 양이온 수가 더 많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3개가 나가고 2개가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양이온이 어디가 많아요? 바깥쪽이 많겠죠.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분국이 나타난다.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이유. 각 이온의 막 투과성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의 개폐도의 차이인데요. 아까 제가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를 설명을 했을 때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상시 열려있는 통로와 막전이 변화에 따라 열리는 통로가 있다. 그 중에서 상시 열려있는, 그러니까 언제나 열려있는 통로가 여기서는 작동을 하는데요. 상시 열려있는 칼륨 통로의 수가, 언제나 열려있는 칼륨 통로의 수가 상시 열려있는 나트륨 통로의 수보다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의 막 투과도가 칼륨 이온의 막 투과도보다 낮다. 무슨 말이냐? 나트륨은 훨씬 조금 들어오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이 뭐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칼륨 통로가 열리면 안에서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즉 정리하면 칼륨 통로가 열리면 뭐예요? 칼륨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 그리고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밖에서 안으로 나트륨이 들어와요. 그런데 열려있는 수가 어디가 훨씬 많다? 칼륨의 통로 수가 훨씬 많다. 이것 때문에 칼륨의 투과도가 훨씬 높게 됩니다. 실제로 몇 배냐면은 나트륨에 비해서 50에서 약 75배 정도 투과도가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50에서 75배만큼 투과도가 높다는 얘기는 열려있는 칼륨 통로수가 매우 많다는 거죠. 나트륨에 비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륨 통로가 열리면 칼륨이 나가고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이 들어오니까 양이온이 들어가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들어오는 나트륨 이온보다 나가는 이온이 훨씬 많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포막 주변에서 보시면 세포막 주변에서 세포막 밖에 있는 양이온 수보다 안쪽에 있는 양이온 수가 더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플러스가 바깥쪽은 많아. 밖에는 플러스가 많은데 안쪽은 뭐야? 플러스가 적어요. 상대적으로. 이거는 뭐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밖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안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띄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다? 바깥쪽. 그러니까 밖이 안보다 플러스를 띨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분극이 나타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세포막을 경계로 이온이 불균등하게 분포한다.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이죠. 그렇죠?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고 각 이온의 막 투과성이 다르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트륨은 조금 들어오는데 칼륨이 많이 나가니까 그로 인해서 안과 밖의 양이온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양이온 차이는 분극 상태에서 세포막 밖의 안보다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띄게 만든다. 즉 세포막 밖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를 띄게 하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밖이 안보다 플러스를 띄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분극이 나타난 이유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은 이제 좀 더 보충적인 내용이니까요. 여러분이 그 필요한 학생들만 심화적인 내용으로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적 중성 원리인데요. 전기적 중성 원리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세포의 내액과 외액은 항상 같은 수의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하며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깥쪽이 플러스가 3개가 나가고 안쪽으로 2개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세포 안과 밖은 뭐야? 언제나 중성이다.
그리고 막전위를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아까 플러스 뭐 나트륨이 나가고 칼륨이 들어오고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에서만 주로 나타나지, 막에서 나타나는 거, 쉽게 말하면은 음, 우리가 그 책받침 같은 걸로 머리 비비면 정전기가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정전기의 바깥쪽만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지 이 전체가 플러스나 마이너스처럼 자석을 띄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에서만 나타납니다. 막 부분만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띄게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해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세포 막이 있다고 하고, 이쪽이 안쪽이고 이쪽이 바깥쪽이라고 하면은 이 세포 전체로 봤을 때는 언제나 중성,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상태예요, 세포는요. 하지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나트륨과 칼륨, 그러니까 바깥쪽으로는 나트륨이 나가고 안쪽은 칼륨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뭐다? 아주 미미하다. 아주 미미하다. 그러니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띈다는 것이 이 세포 전체가 마이너스를 띈다거나 세포 전체가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띈다는 것이 아니라 세포 막 부분만, 아까 말한 대로 책받침에 뭐예요? 가장 표면만 나타나는 것처럼 막전이도 마찬가지예요. 막 근처에서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상태는 제로 상태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 부분만 나타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막 부분에서 이온들의 이동은 세포의 중성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않는다. 그리고 플러스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앞으로 막 나트륨이 들어오고 밖으로 막 나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이건 굉장히 미미한 정도라고 했잖아요. 아주 미미하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살아있는 세포라면 막은 언제나 나트륨이 많고, 안쪽은 언제나, 막 바깥쪽은 언제나 칼륨이 많고, 그리고 막 바깥쪽은 언제나 나트륨이 많고 막 안쪽은 언제나 칼륨이 많은 상태로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알겠죠? 막에서 밖에 나트륨이 많이 나가고 칼륨을 조금 들여보내고 양이온을 3개 내가고 양이온을 2개 들여보내도 아무리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알겠죠? 세포는 언제나 중성이다. 세포 전체가 마이너스 띄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뭐예요? 이 막 부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런 애들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앞으로 뭐 이제 뭐 전도나 이런 거 배울 때, 알겠죠? 이런 거 배울 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은 나트륨이 많고 안쪽은 칼륨이 많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도 선택적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듣고 필요 없으시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전하보존성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이온의 이동에 관여한 나트륨 통로는요, 이렇게 나트륨 통로는 칼륨 통로는 상시 개방되어 있는 애들과 막전위의 변화에 따라서 열고 닫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휴지전이가요, 마이너스 한 70mV, 그러니까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막전위는 70mV입니다. 70mV인데 이 상태에서, 알겠죠? 이 상태에서 보시면 전하보존성, 그러니까 상시 개방된 통로는 언제나 열려 있지만 전하보존성은 전압이 바뀌어야 열리거나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대충 그냥 이 정도 값에서 보시면요, 상시 개방은 뭐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상태가 무슨 변화도 상관없지만, 이 전하보존성, 좀 더 글씨를 이쁘게 써볼게요. 전하보존성 나트륨 통로와 우리 전하보존성 칼륨 통로는 전압에 따라서 열리고 닫힙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70mV에서는 닫혀 있는데 55 정도 되면은 둘 다 열리게 돼요. 그리고 30mV 정도 되면은 닫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막전이가 변해야 열린다라는 거예요. 네, 막전이가 변해야. 근데 나트륨 통로랑 칼륨 통로는 똑같이 열리고 닫히거든요. 막전이에 따라서. 근데 뭐가 다르냐? 전하보존성 나트륨 통로 같은 경우는 빠르게 열립니다. 빠르게 열리거나 빠르게 닫힙니다. 네. 빠르게 오픈, 빠르게 클로즈. 반면에 전하보존성 칼륨 통로는요, 천천히, 느리게, 알겠죠? 천천히 열리고, 천천히 닫힙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토피아 보시면 알겠죠? 주토피아 보시면은 얘는 전하보존 나트륨 통로는 빠르게 열리지만 막전이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열리지만 또 막전이 변하면 또 빠르게 닫혀요. 즉 마이너스 55가 되면은 바로 그냥 100개 1000개 한 번에 열리다가 알겠죠? 30대면 100개 1000개가 한 번에 닫히고. 근데 전하보존 칼륨 통로는 마이너스 55가 됐다고 100개가 한 번에 열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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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30개 이런 식으로 열리고, 닫히는 것도 뭐예요? 한 번에 다 닫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30이 됐다고 해서 100개에서 90개, 80개, 70개, 60개 이렇게 천천히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토피아로 보시면은 주디, 토끼 녀석 있죠? 그리고 얘는 그 나무늘보 있죠? 나무늘보 이름이 플랫인데 플랫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닫힌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있는 막전이 변화 그 전도 과정에서 전도 두 번째 강의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여기 이걸 좀 이해하시면 조금 더 전도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오늘 강의 길었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흥분의 전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흥분의 전도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배경 지식을 이번 시간에 그 중에 반절 정도를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흥분의 전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강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